요즘 장 보러 나가기 정말 겁나시죠? 뉴스에서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나 대출 이자는 여전히 가파른 언덕 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선뜻 기뻐하기보다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혹은 조만간 크게 꺾이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5년 전, 아니 2년 전의 낡은 투자 지도를 들고 이 험난한 2026년의 시장에서 보물을 찾으러 다니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시장을 전망하는 수준을 넘어 혼란스러운 2026년 상반기를 뚫고 나갈 전문가들의 예리한 시선과 함께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까지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경제 공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풀려 주식시장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공식이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수 전체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같이 오르는 낙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전체가 오르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인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조적인 고비용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효율성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이제는 효율성보다 안정과 자립이 우선시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보조금을 줘가며 물건을 만드니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처럼 저물가와 저금리가 동시에 나타나며 증시를 밀어 올리던 황금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을 이끄는 동력 자체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산업들이 골고루 성장하며 지수를 지탱했다면 지금은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몇몇 소수의 거대 기술주들이 S&P 500 전체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함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개의 강력한 엔진만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부품들은 삐걱거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집중화 현상은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작은 균열만 생겨도 지수 전체가 휘청거리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의 전망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유도 바로 이 엔진이 과연 언제까지 과열되지 않고 버텨줄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채의 역습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와 가계가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줄어든 이자, 비용보다 그동안 쌓인 원금 상환 부담이 더 큽니다. 이는 곧 시장에 유입되어야 할 자금이 부채를 갚는 데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과거처럼 화끈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며 무작정 존버하는 전략은 2026년의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달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시장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삐걱거리는 엔진을 단 함선이 어떻게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 내밀한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라며 환호하는 상승론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역사는 반복된다며 경고를 보내는 신중론자들이죠. 이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상승론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바로 생산성의 비약적 도약입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농부가 혼자서 괭이질을 하며
밭을 일구던 시절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신식 트랙터가 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트랙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걸 사서 언제 본전을 뽑나 싶었겠죠. 하지만 막상 트랙터를 도입하니 혼자서 10명, 100명분의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AI 열풍을 전문가들은 바로 이 트랙터의 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 비용은 많이 들고 관련 주식들이 비싸 보일지라도 실제로 기업들의 업무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면서 이익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기업이 AI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상은 상승론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신중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고도 비행 중인 비행기에 비유합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면 전망도 좋고 속도감도 느껴지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작은 엔진 결함에도 치명적인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표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레이시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있느냐는 건데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맛집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음식이 맛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줄을 서지만 막상 들어가서 먹어본 음식이 기대만큼이 아니라면 실망감은 배가 되고 손님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겠죠. 신중론자들은 지금 시장이 미래의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당겨 쓰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이죠.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이 금리의 역설을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금리는 단순히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가 이 정도의 고금리를 견딜 만큼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체육관에서 아주 무거운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이 무거울수록 선수는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그 무거운 걸 들고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의 근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의 니프티 피프티 장세입니다. 당시에도 소수의 우량주 신계 종목만이 시장을 주도하며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죠. 사람들은 이 주식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가격이 얼마든 사야 해라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금리 압박이 계속되자 그 경고에 보이던 성벽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6년에 S&P 500 역시 몇몇 거대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이 바로 이 과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집중도가 높다는 건 상승할 때의 힘은 강하지만 하락할 때는 탈출구가 좁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지금 시장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현실적인 비용 부담 사이에서 아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승론자들의 말처럼 생산성의 혁명이 모든 비효율을 덮어버릴지 아니면 신중론자들의 경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작은 바늘 하나에 터져버릴지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의 의견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도망칠 필요도 없지만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포모 심리에 휘둘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 연말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거품이 빠지며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예측과 그 이유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지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을 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전망 속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투자 태도는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망은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그 전망을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오롯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6년이라는 이 혼란스러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투자 주머니에 담아야 할 3가지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해 드리고 싶은 전략은 바로 바벨 전략의 실천입니다. 바벨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있고 가운데는 가느다란 봉으로 연결된 운동기구 말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포트폴리오를 아주 공격적인 자산과 아주 보수적인 자산으로 극명하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S&P 500 내에서도 AI 혁명을 주도하며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초우량 성장주의 자산의 일부를 배정하되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장기 국채나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애매한 종목들의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확실한 성장에 베팅하면서도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줄 단단한 방패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오를 때는 소외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조정이 올 때는 확보해둔 안전자산을 통해 오히려 우량주를 싸게 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밸런싱의 생활화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파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과거처럼 마냥 들고만 있다고 해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종목이나 섹터의 비중이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커졌다면 과감하게 그 이익을 실현해서 비중이 줄어든 안전자산이나 저평가된 섹터로 옮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 함대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듯 여러분의 자산도 주기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낮은 리스크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임하는 여러분의 태도, 즉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일입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짜 뉴스와 자극적인 전망이 판을 치는 해가 될 겁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내일 당장 폭락한다거나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식의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걸쳐 완주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하루하루의 지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미 시장과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기업이나 지수라면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귀를 닫고 여러분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2026년이라는 낯선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끄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높은 밸류에이션 및 부채 부담이라는 위협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죠. 상승론자들은 기업의 이익 체력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신중론자들은 역사적인 거품의 끝자락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춘 바벨 전략, 주기적인 리밸런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이 있다면 S&P 500이 어디로 향하든 여러분의 계좌는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는 결코 한 번의 대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시장의 거친 파도를 직접 몸으로 느끼며 경험치를 쌓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파란불이라도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에 준비된 투자자니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지금의 혼란을 잘 견뎌낸다면 반드시 달콤한 결실의 계절이 올 겁니다. 내일 경제는 여러분이 그 결실을 보는 그날까지 언제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유익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